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뭔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이전보다는 좀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저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정서적 양화 얘기했죠. 네.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뭐냐면은 팬덤도 얘기했던 거 우리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사실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초반에는 사실 굉장히 높아요. 누구나 그렇죠. 네네. 아, 임기 초반에. 그렇죠. 이 높을 때를 우리가 이제 정치학 때 얘기할 때는 뭐냐면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요. 허니문 기간.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은 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가 크면은 또 큰 실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쵸. 이러다 보니까 실망도 크죠. 이렇게 좀 기대가 내려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근의 정치가 너무 감정적으로 격화돼가지고 대화 타협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너무 지지나 상대에 대한 혐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조금 냉정하게 우리 정치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탄핵 소추가 3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이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좀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순기능 아닌가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은 탄핵이죠. 대통령 탄핵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절차적으로. 우리 다 경험했지만은. 국회에서 의석수 300석 중에서 200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 네.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은 어느 한 정당의 주도만으로는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법리에 맞춰서 또 최종적으로 그거를 인용해야지 탄핵이 되거든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러니까 그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뭐 탄핵 제도 자체가 그렇게 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보면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권력을 어떻게 국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위임하고 네. 그 지도자가 위임받은 권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게끔 견제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글쎄 뭐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을 때 물론 뭐 잘 뽑으면 뭐 잘 되겠지만 사실은 이 제도적으로 요즘에 좀 뭐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38년 만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뭐 긍정적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 만약에 제대로 바꾼다면은 쌤께서는 어떤 면을 어떻게 뭐 바꾸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권력 구조나 정부 형태를 얘기할 때 대통령제, 내각제, 뭐 이원정부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다 이렇게 옵션이 이걸 우리가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꾸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소위 이제 개헌이라는 거 헌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헌법에 대통령제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겠죠. 미국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옵션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라고도 하고요. 의원 내각제가 있거든요. 네.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이 우리도 한국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4년 중임, 5년 단임이 있고 이원정부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영국, 독일, 일본인데 우리도 그러면 이제 옵션이 있겠죠.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겠죠.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바꾸지 말자는 얘기도 많이 해요. 바꾸지 말자. 아. 일종대로. 네,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은 바꾸지 말자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지금 이렇게 30년 이상 이렇게 안정되게 헌법을 유지한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되게 정치 체제가 이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해칠 체제가 그쵸.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그렇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판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순수 대통령제로 가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미국은 4년 중임제고 한국은 5년 단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통령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대신 총리가 총리가 있네요. 있죠. 그렇죠? 4년 중임에
미국 식순수 대통령제를 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연임 기회까지 주면 그쵸. 좋아지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연임을 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한 번쯤 중간에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5년을 8년으로 연장시키고 임기 말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옵션으로 가는 거는 이원 집정부제를 얘기하는데 이원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듀얼 이규제큐티브. 그러니까 행정부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여러분들 대통령 이름 다 알지 않으세요? 마크롱. 마크롱. 근데 총리도 따로 계시죠. 그 이름 잘 몰라요. 프랑스 총리? 프랑스 총리 얘기하면 잘 건강하구나. 이름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외치를 하고 그다음에 총리가 내치를 하는데 아, 그래서 우리가 마크롱만 알고 총리 모르는구나. 거기 안에만 하니까. 사실 외치와 내치의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남북 관계 우리 남북 관계는 내치예요, 외치예요. 어렵네. 아니면 한미 FTA는 내치예요, 외치예요. 그렇지. 왜죠?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치와 외치가 좀 이게 좀 불분명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결국 듣다 보니까는 두 개 들었을 때 딱히 다 단점이 있지 나온 건 없는데 의원내각제가 요거는 어떻습니까? 좀 내용이? 사실은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독일, 일본처럼 의회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은 정당 정치가 안정적이라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독일만 봐도 정치가 상당히 안정적이잖아요. 독일 총리 중에도 10년 이상 집권하신 분이 있어요. 메르켈. 그죠, 메르켈 여자 총리분이 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16년을 집권하셨고요. 와. 이웃나라 가장 최근에 오랫동안 그 수상 총리했던 분이 누구죠? 예. 저기 아베. 아베 총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네. 아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임기 2번에 걸쳐서 9년을 가까이 집권하셨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내각제 개헌을 얘기할 때 대통령제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은 사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역사에서 한번 내각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장면 내각. 그렇죠. 장면 내각 윤보선 대통령 이렇게 있었을 때 했었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때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때 집권당이 민주당 내에서 신파와 구파가 싸우면서 정치적 혼란이 많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8, 9개월만 하고 금방 끝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당 정치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각제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지 국민과 정치권이 이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일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 의견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의 행정부 수반을 뽑을 때 내가 뽑겠다. 우리가 직접 우리 대통령을 뽑고 싶다. 이런 그 니즈가 아직은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3개월 동안에 현행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가 30%예요. 그렇다고 대통령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싶진 않아 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지 않나요? 그러네요. 약간 한 번 안 해본 거라서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손으로 직접 뽑고 되도록이면은 짧게 한 다음에 한 번쯤 중간 점검을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치권에서도 오래전부터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빨리 시작해서 최소한 이 정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라도 그것이 빛을 볼 수 있게 개헌 논의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그렇지 쉽지 않아.
쉽지가 않지 이게.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은 이제 권력구조 개편안 같은 거를 실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실행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개헌을 한다는 건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계속 말했지만 국회에서 300명 중에 2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통과된 다음에 국민투표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되니까 일단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절차죠. 그다음에 또 보면 나 때 개헌을 한다는 거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를 바꿨다가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잖아요.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기대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리스크성. 그렇죠. 그런 리스크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정치적 유불리. 여기서 이거를 바꿨을 때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죠.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좀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좀 배우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충분한 좀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정치와 대통령의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지금 이렇게 현안이 산적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긴 했었거든요. 앞으로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대통령의 권한이랑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경제, 외교, 안보, 그다음에 뭐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권력 행사의 권한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권력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